아둘람 공동체 온 거를 참 반갑고 어찌나 대화가 지적으로 업그레이드 돼 있는지 이 쫓아가기가 힘들 정도로 수준이 높네요. 저는 북촌 한옥마을에서 서로제라는 한옥에서 전통 오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브로셔를 해서 이 집이고요. 그래서 오늘 20분인데 원래 1시간 하라 그래서 준비를 많이 했는데요. 이제 동영상이 안 나오면 골치고요. 앞에는 제 소개하고 오칠의 장점 얘기하고 미래 얘기하고 10분씩 세 단위로 잘라서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KBS 9시 뉴스에 난 건데요. 일요일 날이었는데 선재희 PD가 2008년에도 와서 9시 뉴스는 대단하거든요. 그건 뭐 광고료만 해도 얼만데 2008년에도 오더니 작년에도 왔어요. 그래서 2번 나갔는데 한 번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비디오. 음, 이 동영상이 하는 이거 네, 잘 나왔네요. 흔히 KBS 우리 뉴스. 전통 가구 등에는 윤기를 내기 위해 오칠을 하곤 하죠. 이 과정이 매우 까다롭기로 알려져 있는데 많은 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칠을 가르치는 한 노교수가 있습니다. 오체 매력에 빠져 20년째 오칠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요. 손재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다갈색으로 물든 여명, 푸른 바다에 떠있는 금빛섬, 빨갛고 검은 보석함과 소방, 모두 오칠의 산물입니다. 몽글몽글 액을 내요. 그럼 그거를 요 칼로 요렇게 긁어서 나 같은 사람은 하루에 50g 계란 하나. 오칠의 생명은 초칠입니다. 나무에다가 처음에 생칠을 칠해요. 그러면 칠이 속으로 들어가서 나무가 쪽쪽 갈라지는 걸 막아줘. 초칠을 하고 말리는 과정을 5차례 이상 반복하고 사포질한 후 다시 칠을 하고 색칠을 하고 또 말리는 과정에 끝없는 연속입니다. 간단하게 해도 30단계. 세월에 따라 채도가 깊어지는 오칠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오칠은요, 그 블랙도 유화물감 아크릴 될 게 아니에요. 아주 새까매 칠흑 같은 밤이야. 그리고 그 빨강이건 주홍이건 오렌지건 그 색깔이 굉장히 깊어요. 아주 딥해. 대학에서 40년 동안 서양 미술 재료를 가르쳐온 나성숙 교수. 남편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힘들었던 시절 우연히 접한 전통 오칠은 새로운 삶의 이정표가 됐습니다. 지상 최고의 도료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후 20년을 일반인들에게 오칠을 가르치는 데 매진해 왔습니다. 진짜 마음을 싹 비우고 해야지 결과물이 굉장히 훌륭해요. 그래서 그냥 도가에서 그냥 수행하는 거 이게 여기구나. 나는 전통이 유리 상자 속에서 거룩하게 존속하는 걸 원하지 않아. 초보자들이 너무 어려워서 접근 못하는 거를 원하지 않아서 쉽게 가르치는 방법으로 가고 있고요. KBS 뉴스 선지입니다. 네, KBS 뉴스는 그렇고요. 한 이론을 잠깐 동안만 할게요. 제가 왜 전통 오치를 하게 됐는가, 전통에 대한 장점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오래 살아요, 요새는. 평균 연령 속절없이 100세라서 그 오래 사는 거를 어떻게 그야말로 나쁘게 말하면 메꿔야 되느냐인데 전통을 하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제가 나성소 오칠학교를 지금 23기까지 뽑았는데요. 우리 집에 동국제강 사모님, 김앤장 사모님, 뭐 어떻게 된 게 코롱 이용렬 사모님 이런 분들이 오시는데요. 엄청 바쁘신 분들이 오시는데 아까 보셨지만 그 보통 사포가 한 3시간, 4시간 하는데 무슨 돛 닦는 기분인지 묵묵히 그걸 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을 어떻게 투자하셨냐 그러면은 이 사포하고 전통을 만지면서 마음이 많이 편안해진대요. 그래서 내가 이
그 전통의 커다란 장점이 여러분들은 다 입식생활 하시는데 왜 한옥에서 좌식생활 하는지 아세요? 인체공학이 바닥에, 그래서 요새 고3 학생들 집에 이 책상에 앉게 하는 집들 많거든요. 의자 생활보다 훨씬 휴먼 스케일이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통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자연 친화적이고, 그래서 이 편안해진다는데 참 저도 많이 편안해졌고요. 또 하나는 5천 년이나 흘렀기 때문에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한옥을 배우고 소반을 배우고 장석을 배우고 소목 소 가구 만드는 걸 배우고 여기 한국 공예 전통학교라는 데 가서 한 2년 정도 배웠어요. 그래서 그때가 53세였는데 배우기만 하면 뭐 합니까? 그래서 제가 아직 한옥이 뜨기 전인데 2006년에 한옥을 2채 샀어요. 여기 서로제하고 봉산제를 샀는데 이렇게 남편이 가고 나니까 진짜 용기가 100배에서 우리 형제들도 말리고 다 그 너덜너덜한 한옥을 뭐하러 사냐 그러는데 저는 대학원 수업에 학생들이 산업혁명, 불란서 혁명하면 중간에 끊어요. 살 날이 많은 학생들이 과거만 하지 말고 미래하라고. 과거 논문 쓸 적에 나오면 못하게 해요. 미래만 하라고. 젊으니까.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15,000불이 되면은 전통이 뜬대요. 그때가 우리나라가 15,000불이었어요. 2006년 이럴 때.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한옥을 2채를 샀어요. 2008년부터 오르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뭐 4배 엄청, 그러니까 아파트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투자하시려면 우리 동네 한옥이 한 1,000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전통은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장점이 많아서 왜 5천 년이나 흘렀기 때문에 나쁘되면 다 사라졌어요. 혹시 한옥 짓는데 개자리라고 아세요? 내가 아는 분 있으면 내가 10만 원 송금해 드릴게요. 한옥 이제 구들로 들어갔잖아요. 구들로 불을 떼면 구들 따라서 이렇게 불이 들어가면 저 뒤에 그 온기가 한 바퀴 돌아서 나가는데 이렇게 둥구스름한 데가 있어요. 거기 이름이 개자리인데 거기를 한 바퀴 돌아서 나가면 그 나쁜 거는 껌댕이로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솔 같은 거 미고 다니면서 그 돌뚝 쑤시는 아저씨들 그 껌댕이만 빼놓고 나가는 건 깨끗한 게 나가요. 아마 개자리. 그럼 또 한옥에는 축이 없는 거 아세요? 서양 건축은 다 축이에요. 축으로. 동양은 뭐 통도사를 가건 해인사를 가건 뭐 소수서원을 가건 이렇게 집을 짓다가 뒷산이 이렇게 생겼으면 틀어요. 매우 자연 친화적이에요. 창문도 똑같은 거 없고요. 대들보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어오면서 굉장히 장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된장이 몸에 나쁘면 벌써 사라졌겠죠. 김치도 몸에 나쁘면 벌써 사라졌겠죠. 쪽비신이. 그래서 제가 이 전통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장점이 많은데 우리는 막 서양 실험 성적서 저도 저기 금칠컵 우리 집에서 코로나 환자가 한 명도 안 나와서요. 제가 이거를 서양 테스트를 했어요. 균 테스트. 근데 이건 서양 거예요. 서양 거. 이건 이제 제가 만든 571 컵이고요. 근데 그 오랜 세월에 뭐 벌에 쏘이면 된장 바르고 뭐 전통에는 장점이 참 많습니다. 저는 밤에 유튜브로 무형문화재 1호부터 보거든요. 무형문화재 1호부터 한번 보세요. 보면 우리 문화가 이렇게 장점이 많다니. 나 하버드 1년 공부했어요. 서울무대 나오고 가방끈 엄청 길고 공부 많이 했어요. 하버드 GSD 거기 건축가 나온 박사를 막 5년 7년 떨어져요. 김성봉이었. 그래서 제가 안동 하회마을 써라. 하버드대 건축가 교수님들의 그 칼 같은 질문을 발음도 한국 사람이 너 못 붙어. 안동 하회마을 하버드 교수님들 몰라. 뭐 음양오행설 뭐 이렇게 돌아가는 거 양수가. 그래서 패스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약간 미신적이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지금 한 16년 하다가 보니까요. 근데 장점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걸 왜 이렇게 우리 서양 제가 우리나라 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53세까지 나는 온나무도 몰랐습니다. 그 소목 배우다가 소목의 마지막 칠해에 동백기름 들기름 무슨 기름인데
오칠이 제일 좋대요. 그래서 오칠을 알게 된 내가 이화여고 서울대 나온 여자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하나도 안 가르쳤어요. 왜? 못 사니까. 못 사니까 이 전통을 도외시했는데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5,000년이나 흘렀기 때문에 굉장히 장점이 많고요. 유튜브 들어가서 그냥 무형문화재 1번부터 보세요. 음악도 좋고 뭐 한지도 좋고 뭐 한옥도 좋고 이렇게 우리나라 문화가 장점이 많았다는 거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 오는 남자분들 보고는 한국공예건축학교 하나 등록금도 싸요. 국가에서 하는 거라서 40주에 한 80만 원? 한 번에 그러니까 거기를 다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오칠을 하게 된 계기는 뭐 이거는 조금 사적인 건데요. 우리 남편은 정치부장 했어요. 여러분들 니만 펠로우 하버드 대학에 전 세계 12나라 뽑아요. 뽑히기도 힘들어요. 김대중 씨 오른팔이었는데 이자 병자 규자인데요. 북한도 많이 갔다 오고. 근데 수이사이드 했어요. 그때 많이 죽을 때 부산시장 죽고 전남도지사 죽고 대우 죽고 파주시장 죽고 그럴 때 눈물 날라 그래. 그때 그래서 내가 점심에도 나하고 통화했는데 저녁에 경찰이 왔는데요. 주민등록증을 꺼내는데 죽었구나. 그래서 막 너무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요. 막 다 부검하자 그러는데 뭐 범인을 잡으면 뭐예요? 살아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 정치부장 했으니까 기저입양도 24일에는 책하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책하고 책 2권 쓰느라고 바빴어요. 그때는 2년째부터 슬픈데 아까 진리 얘기 나오고 무슨 뭐 가치 뭐 이런 거 얘기 나오는데 아무것도 안 돼요. 배우자가 죽어도 슬픈데 거기다가 그런 테마로 가니까 아침부터 술 아무나 만나고 그야말로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뭐 그렇게 난감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서울시에서 대한민국이 자살 1위니까 자작나무라는 서클이 있는데 나는 기분 나빠서 안 들어갔어요. 우리 딸은 들어갔는데 서울시에서 엄청 잘해줘요. 그 최진실처럼 될까봐. 근데 안 당해본 사람은 짐작도 못해요. 근데 2년째 우리 큰애삼촌이 나를 오라고 그러는데 우리 큰애삼촌은 대성중학교, 대성고등학교, 호소대학 설립자예요. 유명한 교육자, 강자, 석자, 규자. 그때 나를 참 이뻐했어요. 그분도 서울대 나오고 나도 서울대 나와서. 그리고 아들한테 총장 주는데 힘든데 아마 우리 작고한 부군이 정치부장이니까 손을 썼는지 아들이 총장도 했고요. 나를 부르더니 네가 슬프지. 말할 것도 없죠. 뭐. 네. 네가 꿈이 없어서 슬프다. 근데 꿈? 사람이 꿈이 있으면 안 슬프다. 꿈이 없는 백성은 죽는다고 성경에 써있다. 아니 근데 없는 꿈이 갑자기 생깁니까? 어디 아프냐? 아니요. 학교 나가냐? 나간다고. 애들은 잘 있다고. 저보고 뭐가 슬프냐? 가진 게 그렇게 많으면서 남편 하나 죽었다고. 근데 내가 못 깨달았던 걸 깨우치게 한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게 많더라고요. 영이 깨끗해야 영이 맑아야 앞날이 보인다. 울고불고 원망하고 그러지 말고 내일 새벽기도부터 가서 주님께 매달려라. 그러면 주님이 너한테 메시지를 줄 거다. 영이 더러우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만 울고 내일부터 새벽기도 가서 그러면서 저보고 네가 뜻이 분명하면 돈도 생기고 사람도 생긴대요. 그래갖고 한 4시간 말씀하셨는데 나오는데 뉴월드야. 딴 세상이야. 이렇게 맨날 죽어갈 순 없어요. 그래서 나와서 찾다가 오치를 만나서 나이 먹어서 만나니까 우리 서울대 은사님이 전통하라고 그래서 딱 그게 마음에 꽂혀갖고 이거다 싶어서 이제 전통을 많이 배우러 다니고 한옥 사고 여태까지 활동하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그냥 속수무책으로 헤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통은 장점도 많고 우리랑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미국이요. 저는 슬라브 지붕 치료하거든요. 링컨 센터 거기는 편편하니까 링컨 센터 슬라브 지붕이 어울리지 우리 한국 헤이리 가면요 쩍쩍 갈라져요. 이 온도 차이 심하고
장마철 습했다가 건조했다가 우리나라에는 안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한옥으로 해서 박공도 있고 위에 그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전통이 여태까지 살아남았다는 거는 굉장히 장점이 많기 때문이에요. 지금 뭐 BTS 뭐 한국 문화 그 대장금 이런 것들 소스 많거든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한국의 전통 문화에 소스가 많을까요? 태백산만하고 노령산맥 산맥이 많아서 옛날엔 교통이 나빠갖고 거기마다 문화가 많아요. 소반만 해도 뭐 해주반, 나주반, 강화반, 반다지도 무슨 반다지.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아까 보니까 29명인데 29분이 물론 멀리 미국에서 사시지만 우리나라 전통을 한번 해보세요. 그거는 그 장점도 많고 또 오래 사니까 미래지향적이고 외국에서는 조태권 광주요 사장님이 한 20년 전부터 한국 음식 참 훌륭한 분이에요. 제가 그 한옥 두 채 다 수리하고 25 앉아 있는데 그때만 해도 북촌 한옥마을에 아무도 안 와요. 쥐도또 걸려 있고 뭐 두부장수나 지나가고. 그래서 제가 조선일보 문화부장 정중원 부장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근데 저보고 전통문화 최고의 과정을 하래요. 그게 이제 퍼져나가는데 최고래. 그래서 전통문화 최고의 과정을 하는데 안숙선, 김덕수, 유홍준 아주 훌륭한 강사분들 모시고 저녁 한식으로 하고 국악 부르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 조태건 회장님, 광주요 회장님을 오시라고 했더니 항상 화요하고 막걸리하고 나성수 고생한다고 한 박스로 갖고 와요. 그래서 그분이 강의를 하시는데 스시집에서 만나자 그러면 대접받는 것 같고 설렁탕집에서 만나자 그러면 싸구려 같고 왜 한국 문화가 이 모양 이 꼴이냐고. 그래서 강남에다가 그 사람 홍삼탕이라고 닭 한 마리 넣고 홍삼 넣고 해서 30만 원에 팔거든요. 그 굉장히 투자도 많이 했어요. 저기 라파벨리에 한국에서 비행기에다가 1억짜리 실어가지고 거기 와인바 주인들 대접하고 그랬어요. 그분은 일본 대사관에서 일식 고급화 시키려고 엄청 많이 투자했습니다. 불란서 와인이요. 뭐 몽쉘 통통 무시런데도 우리나라도 전통.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 문체부에 대해서 참 나도 공무원이었지만 그 제가 좀 그렇게 여기 김종덕도 친구고 제가 뭐라 그러는 게 BTS 완전 자유로 발생했어요. 겨울동안 다 자유로 발생했어요. 대장금 다 자유로. 국가는 뭐 하는 겁니까? 국가는 도대체가 다 BTS 뭐 나중에 상이 나죠. 방집죠. 안 그렇습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우리 일반인들이 전통의 장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훨씬 더 머리가 좋아요. 그 먹고 즐겁고 노는 걸 좋아했대. 그리고 전통에 보면 전라도 쪽에 가면 누구라도 판소리 한 절에 해요. 저도 이산저산 꽃이 피니 판소리 배우러 다니거든요. 그러면 운전할 때 그냥 100번만 들어보세요. 분명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역설을 하는 이유는 전통을 그동안에 너무 무시했는데요. 이것만이 경쟁력이 있어요. 그 하버드에서 건축가 나온 애 못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전통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고 외국에서는 전통을 살리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썼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나온 게 제가 좀 섭섭하고요. 저는 지금 나성소 오칠학교를 23기까지 했는데요. 외국인들도 많이 와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서 오칠학교 할 생각이 많고요. 요 스크린은 저한테 20분 줬는데 제가 준비한 게 아까워서 요 스크린은 잠깐만 보고 어디 이걸로 하면 되나? 기본. 요거는 제가 화면을 공유 중입니다. 이거는 그냥 스킵 얼렁얼렁 보고 갈게요. 이거는 우리 집이고요. 이거는 정영목 관장님이 우리 집에서 이런 전통문화 그때 강의할 때 했던 거고요. 이거는 우리 집 이 사랑방으로 여기저기 매스컴 많이,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데 한 15년 전만 해도 매스컴에 많이 나왔어요. 이거는 한옥수채인데 서로제에서 학생들이 소반 공부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최고의 과정 할 때 졸업식이었던 거고요.
이거는 내가 소반 전람회 하는데 학생들하고 하는데 이게 다 학생들이 한 거예요. 그것도 2달, 1년 이런 학생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100만 원에 팔아요. 이거는 서로제에서 했던 거고요. 전람회 했던 거고요. 이거는 우리 니만 펠로우들. 여기 저 있고 여기 요 사람이 남편이고 여기 하버드 그 동상이고요. 여러분들은 가조연이라고 아십니까? 동경에 있는 호합한 57 이 사람이 복원한 거죠. 나는 조선의 57쟁이다. 그 복원한 사람. 내가 이분 밑에 가서 북일본에 가서 한 달 먹고 자고 배웠었어요. 이거는 우리 집에서 이렇게 가끔 파티예요. 서울에 오시면 들르세요. 서로제. 이거는 함 전람회 한 거고요. 저는 함을 이렇게 이거 금이고요. 순금 1000만 원에 팔아요. 다 팔렸어요. 이것도 공부했던 거고. 이거는 제가 시각 디자이너로 활동할 때 몬테비디오에 유치하러 갔을 때고 이게 문체부 장관이었는데 그때는 홍대 교수였어요. 박근혜 때 문체부 장관한 사람. 그래서 제가 만나면 도대체 문체부에서는 하는 게 뭐 있느냐고 다 우리나라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고 있다고. 이건 제가 예술의 전당에서 크게 전람회 할 때 그 제 프랭카드고요. 이거 예술의 전당 1층인데 여기 20m짜리 큰 그림 걸어갖고 여기 사람들이에요. 이건 2015년도 할 때 이거 뭐 산자부 장관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축하하러 와서 저기 서명덕 총장.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조연의 휴지통이에요. 휴지통도 이렇게 멋있어요. 동경에 가조연 한번 가보세요. 이제 개발하는 거 이거는 계단인데 계단을 이렇게 자개로 했습니다. 실내는 쓰레빠 심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거는 화장실 변기예요. 화장실 변기 저기 아까 제가 보여드렸어요. 균 다 죽어요. 99.9% 죽어요. 이거는 한지를 이렇게 오칠을 해가지고 사가서 오칠하면 비싸니까 시신 밑에 깔아요. 한 80만 원쯤 해요. 이거는 소파예요. 의자인데 자개로 해서 아주 멋있어요. 이거는 바이올린이에요. 바이올린에 오칠을 하면 음이 이게 손구멍이 있고 바람이 통해서 스트라스 바우루스에도 주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집 지하에서 외국인들한테 오칠 가리키는 거고요. 이 미의식 내가 강의 준비 많이 했는데 이건 서양애를 가리키는데 뱀머리예요. 나는 어떡하지 가리키면서 나는 소반 위에 뱀머리 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 왜 시실리 섬을 가도 뱀이 서양에서는 나는 그날 굉장히 많이 놀라서 제가 사진 찍어놨어요. 이거는 김정숙 여사 핸드백 만들었던 김영겸이 만든 핸드백인데 여기 손잡이가 안 좋았어요. 요건 잘 만들었는데 이거는 아트페어 하고 그럴 때 제가 우리 집 소반 싸놓은 거고요. 이거는 우리 집 57 클래스 학생들 모집할 때 쓴 거고요. 이거는 제가 전람회 할 때 행복이 가득한 집에 놨던 거고요. 57은 기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100가지도 넘어요. 이건 두부로 한 거예요. 두부로. 교칠 기법. 이거는 소반 전람회 할 때 우리 집에서는 소반 전람회, 함 전람회, 전람회 많이 했어요. 이건 내 소반 빌라 가서 디스플레이 할 때 쓰고 있어요. 이것도 그건 거. 이것도 저 예술의 전당 2층 밑에 바닥에다 쫙 늘어놨었어요. 그러면 이것도 함인데요. 저한테 이제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서울에 오면은 북촌 한옥마을에 오시면 안내가 있고 한옥이 천체에 있는데요. 이 동네가 양반 동네라서 여기가 고향인 사람들이 자수성가해서 이 동네 와서 한옥 살라고 오면 제가 소개도 해주고 그래요. 그 북촌 공방협의회라고 공방협의회가 한 30대가 이렇게 뭉쳐서 같이 또 운영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서울에 오시면 북촌 한옥마을에 서로제 들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이거 우리 나성숙 교수님 너무 짜임새 있게 잘 해주셔서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아주 뭐 환상적이었습니다. 우리 고향에 이 한매 한돌이라고 쓰이신 분 오늘 아침에도 한국인 DNA 하시다가 캐나다 오타와에 박정희 형제한테 약간의 찐빠를 드셨는데 최재구 형제님 오늘 아마
예, 쌍수를 들면서 할렐루야를 속으로 외치지 않으셨을까. 아무튼 뭐 우리 최재구 형제님께 감상 칭송 한마디 하십시오. 이거 정말로 오늘 이런 또 귀중한 또 이제 강의를 들어서 아주 굉장히 기쁘고 고맙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우리 역사, 또 왜곡된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이제 내 어떤 그 생각으로 좀 바꿔보고 이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그런 이제 전통 문화의 그 중요성 또 그 전통 문화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속 그 연결돼서 우리 오늘날까지 살아왔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요즘 저는 이제 요즘 그 고려사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조금 그 우리 강효백 교수라고 하는 분이 이제 올리는 그 포스팅에 이제 감동도 받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어쩌냐게도 이제 이 고려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날의 한국의 이 여러 모습들이 그때 그 받았던 그 고려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DNA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와서 나라가 이렇게 지금 좀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좋아지고 이제 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만은 이런 그 전통 문화 이런 부분들도 우리 그 조상들의 지혜와 그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집합되어서 그렇게 다 오늘날 그래도 이제 우리 그 나 선생님 같은 분들에게 이제 전수가 돼서 이런 거 아직도 유지가 되고 또 그것이 더욱더 이제 발전되고 한다는 게 그런 걸 보니까 정말로 이제 고맙고 기쁩니다. 오늘 정말 좋은 이 강의 고맙고요.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저쪽에 손혜원 의원께서도 저 목포에 그 자기 자체 공방을 차려가지고 거기 뭐 오왕택 선생하고 이익종 선생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들을 초빙해서 거기에다가 지금 공방을 차려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분들이 정말 우리 그 전통 문화가 그렇게 정말로 이제 잘 살려서 더욱더 깊이 있게 잘 정착이 돼서 번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마이크 키시고 마음대로 말씀하십시오. 우리 전주에 박 선배님 마이크 키시는데 지금 이제 작동되나요? 잘 될 것 같은데 잘 되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하면서 저 전라도에 사는데 아직 창 한 자리도 못 합니다.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 창 한 것은 그 지난번에 천안에 가서 했었던 게 처음이었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저는 어렸을 때 옷 나무를 봤어요. 그래서 그 옷 나무에 가까이 가면 그 옷 오른다고 그러죠. 막 그 두드레기처럼 빨갛게 막 온몸에 이렇게 발진 비슷하게 열나고 막 그랬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이 옷 나무에서 옷칠을 이렇게 채취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것을 어떻게 채취하는지 그 과정이 좀 궁금해요. 이게 나무를 해서 이게 칠을 할 수 있도록 빼내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가까이 갔으면 볼 수 지금 있는. 말씀드릴까요? 예, 고맙습니다. 지금 답변 드릴까요? 이게 제가 오늘 강의 준비 많이 했는데요. 이게 옷나무예요. 이게 옷나무인데 이 표피하고 속하고 사이를 이게 오칠 칼이에요. 오칠 칼로 여기 칼집을 내요. 여기 이렇게 홈이 있죠. 여기다가 칼집을 내면 여기 오르락내리락 하는 수액이 여기 송송송송 나와요. 그거를 지금 이걸 보면 요 앞쪽이 빼죽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봉구 솟아 있어. 요걸로 이렇게 긁어서 이 통에 담아요. 이렇게 해서 채취하는 게 그러니까 저는 하루에 50g 계란 하나, 잘하는 사람은 150g인데 온나무가 전 세계에 600종이 있대요. 어찌나 많은지 어렸을 때 개온나무라고 산에 가면 빨갛게 물든 그런 건 옷이 안 나오고 이 온나무가 나오는데 베트남도 옷이 참 유명하거든요. 베트남 옷이 그래서 주울레가 베트남 가가지고 중국 보고 너네는 뭐 했나 그래서 중국에는 하이난 비엔날레가 열리고 있는데 베트남 가면 다 옷이 굉장히 유명해요. 근데 베트남 옷은
컬러가 약간 베이지스럽고 우리나라 옷은 이렇게 검붉어요. 컬러가 검붉어. 우리나라 옷 색깔 이거 원주 옷이거든요. 그래서 이 나무에서 오치를 긁어서 모아가지고 그 모은 오치를 그거는 완전히 생칠이에요. 생칠. 생칠은 이렇게 여기 생칠이라고 안 써있나? 여기 생칠. 여기 생칠. 이거는 생칠. 그냥 아무 짓도 안 한 나무에서 나온 생칠. 이거는 생칠이고요. 따라가서 50g밖에 못 하기 때문에 나는 샀었어요. 그리고 하고 더운 여름에 5월 달엔 초칠이라 미약하고 장마철이 제일 좋거든요. 그 더운 여름에 제가 뭐 이 나이 70에 그 여름에 그래서 난 다 샀었어요. 이건 생칠이고 이 생칠을 정제하면 정제칠이라고 이 정제칠인데 이 정제칠은 입자가 좀 더 곱고 더 광도 나고 그래요. 그래서 나무에서 곧바로 나온 거 생칠, 그걸 정제한 거 정제칠, 정제칠에다가 색안료, 이 가루, 이 돌가루, 여기 이거 색안료, 이 가루예요. 이거 이런 가루를 색가루를 넣어서 막 치대면 색깔이 나와서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 이런 것도 가능하고 저는 아까 컵 개발했는데 컵에 이 손잡이만 빨갛게 칠했어요. 이것도 칠해요. 연두색도. 그러니까 정제칠에다가 색 안료를 넣으면 모든 색이 다 가능해요. 그래서 옷 알러지는 사람마다 다 틀려서 그 전염부관한 사람도 있고 저는 장마철에만 옮고 우리 어머니는 한 번도 안 옮았고요. 그냥 가까이 오기만 해도 왔다 다녀만 가도 옮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는 우리 집 운전기사 남자가 가장 심했는데 이 손가락이 안 꼬부라질 정도로 심했어요. 그래서 이 옷 독이 빨리 빠져나가는 게 좋으니까 원래 뜨거운 물에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뜨거운 물에 하면 빨리 빠져나가면 그래도 그 통도사의 장경각도 다 오칠한 거거든요. 16만 대장 넣은 장경각도 다 오칠했는데 내가 그 성파 스님께 아니 이 큰 한옥을 어떻게 오칠을 했냐 그랬더니 드럼통에다 오칠을 넣고 롤러로 밀었대요. 그러니까 남자 5이 했는데 그 남자 5이 눈이 안 떠질 정도로 옷을 옮았는데 지금은 막 옷을 만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많이 하면 면역도 생기고 가능해지고요. 선생님 답변은 오칠은 채취 이렇게 하고 만드는 과정이 이렇고요. 아까 그 고양시 그 고려사 하시는 분 저는 오늘 처음 들어서 조남을 잘 모르겠고요. 2조 때는 그 아트를 천대시에서 고려 때가 훨씬 더 문화가 자기도 그렇고 고려 청자도 그렇고 솔직히 2조 때는 백자 고려 때 2조 백자 했다 그러면 저 사람 미친 사람이라고 그래요. 안 그렇겠습니까? 다 청자 고려 아주 아름답죠. 근데 2조 때는 저는 앞서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고려 청자 있을 때 2조 백자 만들면 저렇게 미친 사람이 있냐 그랬는데 2조 백자 때는 또 2조 백자를 해야 돼. 그때 고려 청자하면 옛날 했던 거 또 하냐고 그래. 그게 손혜원, 오왕택, 이익종입니다.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손혜원은 제가 오타와 사신다고 그러는데 오타와에 2006년 2월에 세계 여성대회가 있었어요. 한 1000명 와서 전 세계에서. 카나다 정부에서 비행기표 줘서 제가 갔어요. 저 여성대에서도 일 많이 했어요. 남편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서 오타와를 가서 힐튼 호텔에 묵었는데 그 한국 여성의 미래는 작품을 한 150개 가져갔어요. 가서 그 회장 다음에 키노 스피커 다음에 시켰는데 제가 그때도 전통을 역설을 했고 그래서 오타와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도시고요. 그 전에는 이제 북유럽의 핀란드에서 했어요. 세계 여성 대회를. 그때 내가 40명 데려갈 때 손혜원 의원이 나 따라왔었어요. 손혜원 의원이 나를 따라왔는데 돌아와서 한국에 돌아와서 나한테 100만 원을 주더라고요. 아무도 준 사람이 없는데 그때 내가 이 사람은 좀 특이한 사람이다. 그때부터 사람이 그때 디자인 크로스포인트 회사 할 때인데 아 사람이 뭔가 내가 굉장히 있어 보이는 여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유럽 핀란드에서 세계 여성 대회 할 때 갔다 와서 나한테 100만 원 줬어요. 그거 아주 옛날 얘기고 그러고 나서 통영 CIA 하다가 오치를 알게 돼서
오왕택 많은 좋은 일 했어요. 그 사람 좋은 일 많이 했어요. 욕도 많이 먹었겠지만 그 가난한 사람들 거 다 사가지고 한 50명 되죠. 손해원 사단 사람들이. 근데 문제는 이익종오치라고 그 끊음질했던 황삼용 같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발굴해갖고 데미안 허스트한테 1억 5천에 팔고 그러면 황삼용이는 팔았으면 됐지. 1억 5천에 팔건 10억에 팔건 그건 손혜원 의원의 재주지. 나는 그 욕하는 거 보고 아니 자기는 데미안 허스트가 있는 걸 알았습니까? 그래도 손혜원 의원 어디에요? 그거라도 발굴해서 것까지 저는 그래서 물론 손혜원 의원이 정치를 해서 욕도 많이 먹었지만 처음에는 참 순수했던 사람이에요. 참 순수하고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 사람. 그래서 지금도 정치 손 띄고 그런 문화를 하면 우리나라 문화 변하는데 도움이 될 거고 저는 욕 많이 했어요. 손혜원 의원이 나를 욕 많이 했어. 전통 망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맨날 이런 것만 칠하면 멋있냐. 맨날 이거 멋있냐. 이거 멋있냐. 어느 날인가는 좀 이런 것도 나타나고 이렇게 줄무늬 오칠도 나타나고 이렇게 좀 순금도 여기다가 딩딩 붙이고 이렇게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순금도 손잡이도 빨개. 아니 그래야지 맨날 똑같은 것만 하면 저고리도 이렇게 짧았다 길었다 했으니까 살아남은 거예요. 저고리가 이것도 저기 민속도 보면 저고리 길이가 이렇게 짧았다 길었다 이 위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습니다. 한 가지 아닙니다. 제가 한옥 짓고 국가 돈 받는데 심사하러 왔어요. 그래서 내가 심사위원들한테 언제 한옥이 기준이냐고 그랬어요. 제가 고려 때 한옥이 기준이야. 2조 초기가 기준이야. 2조 말기가 이 정도로 한옥 전통은 바뀝니다. 그러니까 오왕택, 이익정 다 훌륭해요. 그분들은 그거 존속하시고 나성숙이는 욕도 엄청 먹었지만 이런 거 개발하고 살아야 돼. 이거 말도 안 돼요. 이거 이렇게 찍찍찍 칠한 거. 이거 멋있다고 사가는 사람도 많아요. 이거는 너무 지루한 거예요. 이거는 너무 맨날 똑같아. 이거 맨날 똑같아. 절에 가면 많아. 절에 가면. 그러니까 도리어 이렇게 붙었지. 이거 손잡이 파래요. 이게 또 그래서 전통은 바뀌어야 되고 지금 뉴욕에 계시는데 뉴욕에는 57 공방이 하나도 없어. 그 문화원에서 뭐 하고 있는 건지. 그 문화를 경쟁력은 나중에 전통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못 따라갑니다. 컴퓨터? 무슨 자동차? 아유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 전통만이 경쟁력이 있고 우리가 살아남을 길이에요. 이 두 분께 답변 됐습니까? 네네. 아, 우리 나성숙 네. 교수님 갑자기 강의가 깊어지면서 박수도 나오고 굉장히 있어 보이기 시작하고 아주 사모하는 마음을 넘어서서 존경하는 마음이 막 쓰나미처럼 제 속에서 밀려오는데 네, 김웅재 저 브리즈번 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교수님 오늘 정말 감동적인 강의. 맞아요. 짧은 시간에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질문할 게 있는데 그 전통을 강조하셔서 혹시 이 말 했다가 저 본전도 못 찾고 이렇게 좀 꾸지람 들을까 좀 겁이 나는데 제가 사실 그 만년필을 좋아해서 만년필을 조금 이렇게 모아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오칠한 거요? 예, 우루시. 난 너무 잘 알아요. 일본에서 1억에 팔아요. 파일로트 우루시를 일본 일본. 예, 일본 거 뭐 1억 맞습니다. 막기의 기법. 그 오칠은요. 일본은 막기의 기법이고 저 아는 거 많아요. 저 소주대학 가서 공부했고요. 일본 가서 공부했고요.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하도 전통하는 사람들이 욕을 해서 제가 화가 나서 일본은 막기의 기법입니다. 이렇게 가루 뿌리는데 만년필에서 저도 우리 조교가 만년필을 사왔어요. 저보고 팔으라고.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일본 장인 따라가려면 10년을 밥 먹고 이것만 뿌려야 돼. 이것만. 선생님은 그런 재간도 없고 내가 팔아도 그리고 거기에 왜 구름무늬 국화무늬 근데 그거를 상품화 시켜서 팔으려면요. 저는 미진해요. 제 실력 가지고는 교수님, 근데 제 질문은 제가 그래서 이제 그 만년필 이것도 우루시거든요. 파일로트. 네, 알아요. 보면 알아요. 예. 근데 이제 이제 요걸 이제 쓰다가 보니까 도대체 우루시가 이렇게
왜 일본에서 이렇게 파일럿해서 그 만년필에다도 그 오칠을 해서 이렇게 하나 하고 저 좀 그때 몇 년 전인가 한번 찾아봤더니 그 일본에서는 상당히 자기들이 그 오칠에 관해서는 마치 중국 차이나가 재팬, 그 재팬. 예, 재팬이 오칠하잖아요. 맞아요. 예, 교수님. 예. 제가 지금 그 말하려고 했거든요. 아는 거 야, 많다고 했잖아요. 저 한번 놀러 가겠습니다. 꼭 저 한번 차 한잔 주시면. 근데 혹시 이제 그 일본 오칠하고 한국 오칠하고 그 요즘의 현대에 있어서는 평가가 서로 이렇게 어떻게 비교가 저는 되는지. 일본은 와지마가 오칠이 유명해요. 와지마. 그다음에 와지마하고 저는 한 16년 했는데 이런 허접한 거 하기 싫어서 저는 요새는 금으로 나가요. 금. 순금이에요. 순금. 나이도 있고 고품격 해봤자 이거 20만 원에 팔아요. 순금인데. 그래서 제가 가나자와에 공부를 하러 갔어요. 와지마는 오칠이 그러면 일본이 왜 오칠이 유명할까요? 습해요. 오칠은 습해야 말라. 건조하면 안 말라요. 일본은 습하기 때문에 오칠의 제격이고요. 그다음에 거기는 숟갈젓 이렇게 마시잖아요. 이렇게 마시니까 혀가 여기 곧바로 닿아요. 그러니까 이 촉감도 그렇고. 그래서 일본은 저는 밤에 무형문화재 일본부터 보고 일본의 오칠을 봐요. 일본의 오칠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정말 침금 기법? 그런 거 우리나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중국은 조칠 기법인데 오칠을 여러 단계 하고 깎아내요. 중국은 조칠, 일본은 막기에, 우리나라는 자개예요. 자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자개는 사우디아라비아도 자개 많고 인도도 자개 마을 있어요. 이집트에도 자개가 많아서 내가 빨래집게 하나 사왔어요. 그 정도로 조개 있는 데는 다 자개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자개가 통영 앞바다가 얕아서 오색영롱하고 자개는 우리나라, 일본은 막기에, 중국은 조칠. 그래서 지금 그 파이로트 만년필에서 오칠한 거, 그 까만 거요. 오칠도요. 제가 원주 오칠 한 관에 240만 원. 일본 사람이 채취하는 거 한 500만 원쯤 해요. 중국 거 50만 원. 10배 차이가 나요. 10배 차이.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왜 57 제로가 이렇게 10배나 차이나? 경제 기술 기술 때문에. 일본은 굉장히 빼어나요. 일본은 동경대학에 학과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배제대학도 없어지고 우리나라는 학과가 하나도 없어요. 숙대에서 김성수 교수님 밑에 김설하고, 김성수는 퇴직했고 김설 딱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일본은 그 동경예대도 있고 아주 오칠에 대해서 재팬이 오칠하다 일 정도로. 그래서 일본 지하철에도 막 걸려 있어요. 지하철 그 기둥에. 제가 일본의 그 오칠에 도시락 그런 거 보세요. 얼마나 뛰어나나. 근데 세밀해. 한번 가조연도 가보시고요. 답변이 됐습니까?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뭐 김웅재 우리 형제님 꼭 그 북촌마을 가셔서 우리 나성숙 교수님 만나셔서 인증샷 찍으시고 한 잔 따라주시는 거 받는 사진을 좀 속히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의 이현희 형제님 지금 새벽 한 4시 정도 됐으려나? 아니요. 4시 반. 네. 저 마이크 먼저 키셨나요? 신청하신 분이 있으세요. 누구요? 우리 조선무예 통보지. 조선무예를 이어가시는 분 우리 김영호 형제님 질문하십시오. 교수님 말씀 아주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좀 보입니까? 이게 이제 우리 한 300년 된 조선도의 조선금의 칼집입니다. 이제까지 제가 봤던 칼집 중에서 우리나라 칼집만큼 지금 보여드린 것만큼 얇게 만들어진 칼집을 본 적이 없어요. 저도 꽤나 한 30년 넘게 다양한 뭐 일본도를 비롯해서 봤는데, 이 까만 부분이 바로 오칠을 한 7번 정도 행걸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후박나무 안속에다가 하고 갈대를 깔고 그 어필을 입히고 어필을 깎고 그 위에다가 오칠을 반복해가지고 이렇게 완전 까맣게 되었는데, 맨 처음에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플라스틱인가 싶을 정도로 이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이러한 그 부분들은
국내에서는 아무도 시도도 안 했고 완전 단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렇게 활 역시도 지금 그 옛날 전투용 활, 군사들이 썼던 활에는 기본적으로 오치를 썼다고 하는데 그러한 전통도 현재 우리가 활의 문화는 그냥 한국이 대표적이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옷 부분을 아직 수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 이 옷의 어떤 그런 그 귀중한 부분이나 장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안타깝게도 이런 부분들이 좀 단절되어서 우리 교수님 기회 닿으시면은 이런 그 워낙 좀 고가가 되고 이제 이래서 보급하는데 뭐 이런 어려움들은 있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에도 있었고 한번 기억해 두셨다가 기회 되시면은 이런 우리나라 옛날 무기에도 옷을 적극적으로 사용했다 하는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기 57 무형문화재를 전수받으려면 앞에 사람이 전수자로 선정돼서 15년쯤 지나야 무형문화재가 됩니다. 근데 전통이 흘러내려오다가 끊긴 게 있어요. 가죽의 오치라는 거 무형문화재 없어요. 전수할 사람이 없어서. 황칠 이게 황칠인데요. 이거 황칠입니다. 황칠도 200년 끊겨서 무형문화재 할 수 없어요. 가죽의 오치라는 거 이런 황칠 무형문화재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가죽의 오치라는 거는 발 탈 때 등자라고 발 디디는 거 있죠. 거기는 거의 다 오치를 했었대요. 아주 질기고 단단해지고 그래서 그 고려 때 무슨 상자 그런 거는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런 칼집이라든가 칼이라든가 발 탈 때 발 디디는 데라든가 이런 거는 기록에만 써 있고 그 물건이 없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현명한 사람들이 오치르는 숲길을 빨아들입니다. 우리 아파트 문화라서 가구가 쩍쩍 갈라져요. 고가구 사오잖아요. 아파트에 고가구 사오면 앉아있으면 쩍 가보면 갈라져 있어요. 오치를 들어오자마자 오치를 발라놔 보세요. 쩍쩍 갈라지는 거 막아줍니다. 이 오칠이 습기를 빨아들였다가 건조하면 뱉었다가 빨아들였다가 뱉었다가 그러니까 그런 칼집 그런데 굉장히 좋은 도료예요. 도료 중 그 속에 쇠잖아요. 그러니까 오칠을 해놓으면 습기를 머금었다 뱉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집에 소반이건 뭐건 들어오면 무조건 오칠을 해놓거든요. 오칠을 해놓으면 쩍쩍 안 갈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뭐 불상 이거 얘기하면 한 번 가지고 아까 20분 하라고 그랬는데 어림도 없고요. 한 달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너무 심도 깊게 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게 가죽 오치를 연구를 막 해갖고 한 사람이 히딩크가 400만 원 주고 사갔어요. 여러분들도 전통 하나 찾으셔가지고 10년만 집중으로 해보세요. 없어 하는 사람이 없어. 제가 강력히 권합니다. 진짜 뭐 하시겠어요? 90까지 사는데 살 날은 많은데 전통 한번 여러 개 중에서 하나 해서 정말 한 10년만 연구해보세요. 내가 굉장히 권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요하네스버그 이현희 형제님. 예, 안녕하세요. 저 요하네스버그에 살고 있는 이현입니다. 제가 북촌마을을 반드시 가야 되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고 아까 계좌리 답을 하려고 했는데 막 지나가 버리셔가지고 10만 원 받으러 가야 돼. 아니 이제 여기 제가 한국의 어른들을 여기 모시고 와서 여기서 이제 지내려고 제가 온돌을 구상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온돌 연구를 좀 많이 했었어요. 온돌방을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뭐 계자리, 고래 계자리, 뭐 굴뚝 계자리 이런 거 다 막 직접 막 조그맣게 해가지고 연구도 해보고. 정말 좋은 분이네요. 네. 그거 아는 사람 걸로. 네네네. 예, 훌륭하세요. 여기 또 우리 구들장 같은 돌이 여기 많이 나와요. 그래서 돌도 막 모으러 다니고, 예. 그 지붕을 우리 강원도처럼 이렇게 그 편석이라고 하잖아요. 그걸로 만든 데도 있고, 그래가지고 많이 다녔는데, 저 딴 것보다 오늘 말씀하시는데, 이 앞번에 주제에서 했던 막 자유로움 그런 게 느껴지세요. 막 믿음, 자유로움 그런 게 느껴지세요. 멋있어요. 그 말씀 드리려고 들어왔습니다. 네, 우리가 또 보니까 우리 나성숙 교수님과의 그 연계성, 연관성 지금 우리가 서로 걸기 대회 하는 것처럼 내가 더 가깝다.
내가 10만 원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 오타와에 또 나성숙 교수님이 세계 여성 대회로 손혜원 의원을 데리고 갔다는 오타와에 살고 계신 박정희 형제님 말씀하세요. 지금 다 정유미 형제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누가 더 가깝고 뭐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 나성숙 교수님이 오타와를 굉장히 좋아하는 도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고요. 저는 질문도 없고 근데 오타와에 다시 오시면 연락 주세요. 아, 네. 좀 아쉽네요. 그렇지만 아무튼 우리 나성숙 교수님, 저희는 뭐 오타와 못 가봤습니다만은 꼭 가셔서 연락하시면 저분께서는 그 캐나다 통계청에서 근무하고 계신 사회학 전공 박사님이신데 예. 가시면 아마 굉장히 그 고위직 공무원이라 출근 안 하고 그냥 집에서 계속 일하고 계시다 그러는데 아무튼 인증샷 가시면 꼭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다른 분 말씀하시고 저도 이제 우리 나성숙 교수님과 가깝다 이거 하나 나오려면 저는 바로 또 노래 하나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나성숙 교수님 이 남도 출신들 다 노래 한 자락 한다고 그러는데 저도 사실 오늘 제가 여기에 리버사이드 갤러리에 갔어요. 저희 소도 좌창 경기 좌창 스승님 팔순 되시는데 모시고 가가지고 제가 창부 타령과 태평가 부르고 우리가 출연료 200불 받았어요. 200불. 근데 스승님께서 반띵 그래서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스승님 저는 스승님과 함께 노래 부르는 것 자체가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가져가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벤자민을 하나 가져왔어요. 근데 목사가 어디 가서 설교해가지고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지금 스승님과 1년 노래했는데 지금 뭐 행사가 좀 잡히면 스승님이 저를 데리고 다니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번에 한국 방문해서 조상현 선생님 밑에 20년 동안 지금 그 전수를 받아서 이 춘향가를 완창하시는 이 김석정 선생님을 제가 1시간 사사를 받고 제가 20만 원 내가 수강료를 드렸는데 이분이 목사세요. 목사. 그리고 그냥 목사가 아니라 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셨어요. 그리고 옛날에 그 가수 김경호 씨한테 경호용 하면서 드럼을 치는 뮤지션이었는데 20년을 이분이 조상현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사철과 단가를 그냥 1시간에 한번 쭉 빼가지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이산저산 김영호 꽃이 피니 꽃이 분명 봄이로 그나 이거 이제 제가 다시 정리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인생 아직도 5학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도 아주 이 전통 하나 붙들어서 10년 뒤에는 좀 풀릴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지성수 형제님 마이크 키시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나 교수님과는 어떤 인연이냐 아무 인연이 없는 것 같지만 나 교수님 지금 살고 있는 집 앞을 6년 동안 지나다니는 10대 때 6년 동안 지나다닌 사람입니다. 우리 학교가 거기 있어서 그 가해동 골목으로 10대 6년 귀중한 세월 아닙니까? 아마 그 어느 날 비 올 때 지금 우리 나 선생님 사진은 그 집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갔을지도 모를 그런 인연입니다. 우리 나성숙 교수님은 우리 그 아둘람에 가장 어울리시는 최적화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둘람에 좀 자주 모셔야 되겠다. 그리고 뉴욕에 사실은 여기 그 남희조라는 작가가 있는데 사실 남희조 작가가 그리스에서 사실 뭐 아테네 뭐 그다음에 데살로니카 그 국립박물관 전체에서 본인이 불교 철학으로 사실 그 전시회를 했고 중국에서도 했는데 이분이 사실 지금 그 도자기 항아리를 여성의 이 신체 사이즈처럼 멋있게 만드셨는데 호리병 같은데 전부 다 이 그 천에다가 옷을 칠해가지고 이게 막 네, 그래서 집어 던져도 안 깨진다는 거죠 도자기처럼. 네, 그래서 이분이 지금 뉴욕에 계신 유일한 분인데. 우리 나성숙 교수님 말씀대로 뉴욕에 57 공방 하나 생기는 거 우리 비즈니스에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그 사실
15년 동안 차 공부를 했는데요. 중국의 이 그 닭이 중에 이싱, 그게 이제 의흥이라는 곳에서 나와서 돌가루를 가지고 이게 이제 도자기에서 흙으로 한 게 아니라 돌가루로 만든 이싱이 1956년 작품 세트가 지금 미국 돈으로 1,300만 불까지 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싱에서 돌이 이제 고갈이 됐어요. 근데 대만에서는 이 그 클레이, 이 이제 반죽을 미리 사둬 가지고 대만에서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중국 애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이 차를 마시니까 요거를 전부 다 이제는 그 쇠로 조각을 해가지고 비싸게 은 같은 걸로 해가지고 있는데 저는 나성수 교수님께서 지금 아까 머그 같은 거 이거 금칠한 거를 보니까 저도 중국, 한국, 일본의 그 찻잔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들 중국 기법을 가져가서 굉장히 세련되게 고가로 팔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보니까 이 그 나무로 오칠을 한 찻잔 요 세트가 제가 볼 때 금까지 칠해가지고는 이 중국의 억만장자들 지금 그 빌 게이츠가 100만 명이 있다지 않습니까? 중국에 그만큼 돈이 많은데 이 호사가들의 그 다기를 만족시킬 수 있는 아이템이 충분히 오칠한 도자기 세트 그리고 차판 자체가 물이 계속 대나무를 쓰면은 뒤틀리거든요. 근데 돌로 썼다가 또 나무에 했는데 뭐 왜냐하면 돌은 자기를 다루다 보면 깨지거든요. 찻잔이. 그래서 돌이 유행이 지나갔어요. 근데 찻잔 자체, 찻상 자체가 제가 오칠을 하면 굉장히 고가에 팔릴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좀 보입니다만 아무튼 저도 다음 방문에 꼭 북촌에 가서 나성수 교수님 찾아가서 제가 저의 사찰과 5분 주시면 한국조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 쭉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이 나성수 교수님과 동문으로 이화여고를 나오신 양보영 자매님 굉장히 갑자기 우러러 보이기 시작하는데 양보영 자매님 이런 훌륭하신 친구분을 이렇게 아둘람 휴먼 라이브러리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창 시절에 두 분은 어떤 친구셨습니까? 선배십니까? 아니면 후배십니까? 아니면 동기십니까? 아니 동기 동창이에요. 저랑 동기 동창인데 우리 성수기를 갖다 굉장히 좋아하고 학교 때는 종교부장인데 어느 날 갑자기 지금도 열심히 믿고 새벽기도 다니지만 하여튼 또 이렇게 원래 이렇게 활발하고 아주 인기 만점이에요. 어디서나 잘 하고 있습니다. 아둘람에서 자주 좀 오셔요. 나성수 씨. 네, 자주 뵈면 좋겠네요. 근데 우리 나성수 교수님 저 혼자 사회자라 지금 막 남들 불이 안 들어와서 이제 마이크 안 켜가지고 저 혼자 계속 여쭈고 있는데 우리 5,000년 이상 존속한 김치나 또는 온돌 또는 한옥, 오칠 이런 거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그 삶을 나누어 주실 때 저도 정말 그 가슴이 메이면서 공명돼서 감정이 전달됐는데 저희들은 또 종교인이니까 그러면 5,000년을 존속한 한국의 종교 심성은 우리가 기독교가 사실은 서양 종교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셈이니까 셈 종교 유대인들이니까 사실 동방이라고 말해도 틀린 건 아닌데 우리 나성수 교수님의 그 신앙 여정에서 우리는 어떤 한국인의 종교 심성과 유산을 기독교의 접목해서 토착이나 토발 이런 종교적인 좋은 유산을 잃어버리고 있나 또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으면 한마디 좀 힌트를 주시면 어떨까요? 원래 지금 12시 9분 조금 있으면 끝내야 되는데요. 저는 가드는 한 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요. 나머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평생에 2번 허무했어요.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고 그랬는데 박사학위 끝났을 때 굉장히 허무해서 불교책, 라지니시, 도교 했는데 그때 확실히 기독교로 정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려울 때 도움이 되셨던 우리 큰애수께서 너 예수님 믿냐? 그래서 뭐 쥐푸락지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니까 믿는다고. 주님이 너 슬퍼하라고 이런 걸 줬을 것 같으냐? 주님이 너를 사랑하는데 너 울고불고 하라고 이거 줬을 것 같으냐? 이 엉터리 신자야. 근데 그렇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나 울고불고 하라고 이런 걸 줬을까?
여기는 무슨 뜻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 이런 거는 그냥 자기 보신하는 방법론적인 거고 밑도 끝도 없고 그건 종교라고. 저는 통도사 성파 스님하고 친해요. 우리 집에도 자주 오시고 이번에 종정 되셨어요. 조계종 종정이면 문재인 대통령도 가고 뭐 대단한 분이에요. 83세인데 맨 처음에 저도 통도사 잘 가고 오는데 저는 종교인으로 기독교 그냥 열심히 종교하세요지 한 번도 그걸 믿게. 나는 기독교가 1번이고 저도 번민 많이 했죠. 저도 얼마나 번민을 많이 했겠어요. 근데 우리는 간단하잖아요.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그 중간이 없잖아요. 다시 태어났냐 본어게인 아니면 아닌 거고. 불교는 이렇게 도 닦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도를 닦으니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건 근데 기독교는 안 그렇잖아요. 주님의 딱 결정 나잖아요. 그냥 그걸로. 근데 불교는 이건 철학이고 종교고 그래서 그냥 인격적으로만 만나지. 그래서 2조 때 그래서 왜 이렇게 천주교가 늦게 들어왔는지 조금 더 일찍 들어오지. 저는 그런 생각도 참 많이 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전통하면서 그건 방법론적인 거고 저는 기독교인이고 기독교가 유일하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미의식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아까도 뭐 도 뭐 그런 건 그러시라고. 인도 가면 또 있죠. 인도도 그러시라고. 다 전 세계 다 그러시라고. 나는 기독교만이 나로서는 나를 살게 해주셨고 앞으로도 살게 할. 다른 건 뭐 어떡하겠어요. 뭐 근데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나 교수님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그 한국의 이현주 목사께서 이렇게 쓰셨어요. 어렸을 때는 우리 아버지만 있는 줄 알았다. 그런데 내가 철들고 커서 보니까 남의 아버지도 있는 줄 알았다. 남의 아버지가 있는 걸 알게 돼서 우리 아버지를 버리고 나는 남의 아버지에게 아버지하고 갈 마음은 없었다. 아주 제가 볼 때는 우리 나성수 교수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렇게 아주 확고부동한 신앙을 가지신 분이다. 이런 깨달음이 옵니다. 우리 요하네스버그 이현희 형제님 뭐 또 연결될 거 있나요? 안경테를 오칠로 해가지고 나 아까 그 얘기할 줄 알았는데 요즘에 나무로 된 그 안경테가 비싼 게 많죠. 근데 오칠한 안경테가 굉장히 고가 되겠는데요. 말씀하세요. 아니 또 오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보다도 저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브랜드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사지는 않는데 그 브랜드 정신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돈 쓰는 방법들이 굉장히 이 자본주의가 급격히 발전하면서 좀 잘못 발전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사실은 돈을 벌면은 이런데 예술 작품이나 이런 전통 작품 이런데 돈을 많이 써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또 돈이라는 게 이렇게 저변청으로 흘러가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장인 작품이라든지 그럼 예술가들 작품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가격이 높아지고 또 칭송이 되어지고 해도 아깝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데 있는 사람들이 돈 쓰는 거 그거가 굉장히 오히려 권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자본주의에서 그래야 돈이 돌지. 돈 있는 사람들이 자꾸 집 사고 땅 사고 집 사고 땅 사고 나중에 뭐 1%의 인구가 전 세계 땅을 다 차지할 테니까 진짜 이런 쪽으로 돈을 많이 써주는 게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미동부 지역은 11시 14분입니다. 뭐 한국은 뭐 몇 시가 12시 14분인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식적인 휴먼 라이브를 여기서 막을 내리고 여러분들 뒤풀이 담화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정말 오늘 정말 오랜만에 우리 아둘람 온라인 공동체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정말 감동의 도가니로 빠지는 이 57이 뭐가 미래일까 이렇게 궁금했는데 결국은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좋은 강의를 해주신 우리 나성숙 교수님께 큰 박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